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한산모시관 방문자의 이동 편의와 전수교육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관보도교가 설치됩니다. 충남 서천군은 2020년 2분기 주요 정책 현장 체감에서 한산모시 전수교육관 연결 육교 설치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사업 브리핑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주민들은 육교 설치는 반갑지만 계단 높이와 조형물 크기 등이 보완돼야 한다며 아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천군이 지난 2018년부터 계획했던 한산모시 전수교육관 연결 육교가 이달 안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한산 서목 쪽 한산 모시 이 부분을 경관 조명도 넣고 조형 난간을 별도로 더 추가를 해서 낮에든 밤에든 이렇게 다니실 때 이곳이 한산 모시 한산 서곡 쪽이 고장인 것을 좀 표시를. 육교는 한산모시관 방문자 센터와 전수교육관을 잇는 다리로 길이 83.9m, 폭 3m, 높이 5.1m로 설계됩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1,2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설명을 들은 주민들은 육교 설치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엊그제서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끊어져 갖고 계단으로 돼 있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인데 계단 올라다니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계단이 이렇게 이거보다도 더 높아요. 계단이 많아요. 여기서 끊어지면 교육 문화 여기 전통 여기만 교육관에만 활성화되지만 공예마을은 활성화가 안 돼. 또 모시와 소곡주를 형상화한 조형 난관 설치와 관련해 주민들은 멀리서도 보일 수 있게 조형물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시 축제를 하면은 서울이나 외국 분들, 일본 분들 오거든요. 거기에서 딱 보면은 이것이 너무 작아요. 이 다리가 그냥 여기 모시 그 모양 다리가 아니고 일반 다리 노트 지어졌어요. 신동순 관광축제과장은 조형물 설치가 당초에 없었던 계획이라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경관 조명 등을 이용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제276회 서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재 의원은 육교 설치와 함께 한산모시와 소곡주를 자연스럽게 광고할 수 있는 조형물이 세워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노박래 군수는 추후 방문객 이용 설문조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 모시관을 찾는 외래 또는 관광객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또 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완할 테니까. 한편 지난 15일 서천군에서 열린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김태흠 국회의원은 육교 설치가 아닌 지하도로 연결하는 것이 지상 주차 공간 확장과 외관 통일성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충남도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제작업체인 PMP와 투자 협약으로 도내 603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도는 국내 소재, 부품, 장비 등의 안정적 공급망 형성을 위해 지난 22일 오세연 아산시장, 최양한 PMP 대표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는 이번 투자를 통해 PMP 부지업 아산 디지털 단지에 210억 원을 투입해 16,530제곱미터 규모의 폴더블폰 디스플레이용 제조 장비 생산시설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생산시설은 오는 8월 착공에 들어가 2023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는 시설 완공 이후 본격적인 제품 생산이 이뤄지면 603억 원의 생산 효과와 159억 원의 부가가치, 8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2011년에 설립된 PMP는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만드는 전문 기업으로 삼성의 1차 협력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충남도가 성평등 지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도는 지난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도경찰청, 도교육청,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등 6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평등 정책 추진 상황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도는 이번 합동점검회의에서 2018년 충남 지역 성평등 지수 현황과 기관별 지난해 사업 성과, 올해 계획 등을 보고했습니다. 이어 지역 성평등 지수 향상을 위해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한 충남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기능 활성화, 수요자 맞춤 보육 안전 돌봄 서비스 확대, 성별 고용 평등 지표 관리 등 20개 과제의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경제활동, 교육, 문화, 복지,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 관계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는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지역 성평등 지수 개편에 대응해 기초 젠더 거버넌스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어민과 관광객 등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는 충남 서천군 홍원항 어판장에서 교통안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다름 아닌 도로를 침범한 파라솔 때문인데요. 홍원항 상인들은 장사를 위해서는 파라솔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용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통사고 위험 우려가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가본 홍원항 어판장. 홍원 위판장과 상인들 사이에 좁은 차도가 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큰 차량은 한 대조차 지나가기 힘든 넓이. 어판장을 찾은 방문객들도 넘나들어 운전자의 체감 도로는 더 좁아집니다. 서면 파출소에 따르면 홍원항 어판장은 하루에도 2-3건의 접촉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교통 안전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낚시꾼 등 방문객과 관광객도 많은데 차량과 상인들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좁게 만들어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다름 아닌 차도에 설치된 파라솔이었습니다. 상인들이 도로의 흰 실선을 침범해 설치한 파라솔이 복잡한 교통을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도로 위 실선은 이 선을 넘지 말라는 뜻인데 파라솔에 상인들과 해산물을 담는 갑 한 대까지 실선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인들은 다가올 여름에는 햇빛을 받으면 해산물이 상할 수밖에 없어 파라솔을 설치한다고 말했습니다. 햇빛 때문에 그렇죠. 여기 나와서 장사하니까 햇빛 없으면 거둘 거예요. 상할까봐. 50년 넘게 해산물을 팔아온 한 상인은 판매 공간이 협소해 장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서천군에서 지금 그잖아도 여기 지금 사고 날까 무섭다고 하얀 길 밑에만 들어가라는데. 경찰은 파라솔 설치가 일부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따로 신고가 접수된 적도 없어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천군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나가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아 별다른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 단속하고 하는 부분밖에 지금 현상에 방법은 없거든요. 장사 잠깐 하시고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행히 아직까지 큰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홍원항 어판장 안전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SBN 뉴스 이용지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올 여름이 더 더워지고 폭염 일수도 증가할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에 따라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선제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군은 폭염 대응 합동 TF팀을 중심으로 폭염 상황 관리, 취약계층 보호, 쿨링포그 추가 설치 등 폭염을 대비한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0년 여름철 전망에 따르면 오는 6, 8월 기온은 평년 23.6도보다 0.5에서 1.5도, 지난해 24.1도보다 0.5에서 1도 높습니다. 또 폭염 일수는 20일에서 25일로 13.3일인 지난해보다 최대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서천과 같은 해안 지역은 습도로 인해 폭염 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 더워질 여름에 대비해 서천군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응 합동 TF팀을 중심으로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2018년에는 폭염 특보 일수가 전국 평균이 31일인 반면에 서천군은 37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름 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서천군은 어르신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동 TF팀은 총괄 상황반, 건강관리 지원반, 농축수산 지원반, 기타 지원반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폭염특보 전후로는 홍보 계도 활동을 주로 실시하고 폭염특보 발생 시 독거노인 안부 확인,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방문 건강관리 지원, 노숙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농산물 가축 수산 피해 발생 시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폭염 대비 시설과 관련해 군은 그늘막 24개소 작동 상태 점검, 폭염 저감 시설물 전담 관리자 지정,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 등을 지난 15일 마쳤습니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천 특화시장 내에 쿨링포그 6대를 추가로 설치해 폭염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19년 가을부터 서천읍 및 장항읍 약 20개소에 그늘막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서천 특화시장에 쿨링포그 1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2020년 여름에 새롭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올해 폭염 일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노약자는 폭염특보 시 활동을 멈춘 뒤 휴식을 취하고 이웃 부모님 안부 묻기를 생활화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N 뉴스 김서희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오는 7월부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은 오는 7월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유족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이들은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과 함께 도내 시내 농어촌 버스 탑승 시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76세 이상 어르신은 요금 100% 할인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유족은 30% 할인이 적용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분증과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수권 유족 등록증 등 자격증명서와 반명함 사진 1매를 지참 후 거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1인 1매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는 불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서천관 내에는 장애인 3,383명, 국가유공자와 유족 636명 등 총 4,019명이 오는 7월부터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2020년도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 공모에 충남 서천군 수협이 선정됐습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충남도는 서천 신장항항 물량장 일원에 저온 위판장 시설을 짓고 자동 선별기 1대, 저온 차량 1대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내년까지 32억 원입니다. 도는 내년 공모 사업이 마무리되면 산지 위판장 위생관리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공모는 산지 위판장에 대한 위생시설 구축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고 수산물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충남 서천관 내 거주하는 청년들이 정부나 군에서 실시하는 청년 관련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천군이 나섰습니다. 군은 지난 25일 군 홈페이지 복지 포털 내 청년 전용 메뉴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홈페이지 복지 포털에는 청년 정책 알림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 정책, 청년 주거 정책, 통합 신청 접수, 청년 소통방, 청년 밴드 청보리,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버 진로 교육센터가 신설됐습니다. 앞서 군은 지난해 열린 2019 서천군 청년사회 경제실태조사 결과보고에서 청년 일자리와 경제, 문화, 여가시설 등 생활만족도가 32.5%에 그친 바 있습니다. 서천군은 청년 전용 메뉴 개설을 통해 청년이 참여 주체로서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정책 지원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군 홈페이지 복지 포털에는 일반 복지를 비롯해 희망 복지 지원, 어르신, 장애인, 여성과 가족, 아동과 청소년, 다문화 가정을 운영 중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서천 특화시장 식당동과 먹거리동에 입점할 상인을 모집합니다. 군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1일간 서천 특화시장 식당동과 먹거리동에 입점할 상인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 점포는 서천 특화시장 식당동 1개, 먹거리동 2개 점포로 입점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달 8일 오후 4시까지 온비드에 전자입찰을 신청하면 됩니다. 입찰 자격은 입찰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서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군의 주된 사무소에 소재지를 둔 협동조합으로 한 가구 1인 1점포, 1협동조합 1점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5년으로 1회에 한해 5년 연장 가능합니다. 선정은 다음 달 9일인 오전 10시 지역경제과 입찰 집행관 PC를 통해 확정되며 제한 경쟁인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이용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양면이 지난 22일 관내 홀몸 어르신을 찾아가 생활 실태를 살피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복지 면장제를 실시했습니다. 화양면은 찾아가는 복지 면장제를 통해 복지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체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천소방서가 화재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관내 경로당에 119 신고용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배부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스티커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위급 상황에서 도로명 주소가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의 신속한 119 신고를 도와줄 전망입니다. 국립생태원이 코로나19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지목으로 이루어진 국립생태원의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는 귀요미, 강다리 등 5종의 캐릭터도 참여해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SBN 뉴스 이용재입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